두드러기로 내원하셨네요. 네. 처음에 두드러기가 발생한 어떤 정확한 어떤 좀 의심되는 원인이 있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뭐 어떤 음식 드시거나 해서 그런 건 없었어요? 아니 음식을 특별히 뭐 평상시 먹던 대로 드셨는데 네네 그 당시에 좀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이셨나요? 스트레스는 항상 이 두드러기가 전신에 나다가 최근에 한 달 전부터는 얼굴까지 올라오고 네. 병원에서 약 먹고 항히스타민제 처방 받아도 요즘에는 안 듣나 봐요. 가려움이 좀 덜하기는 한데 뭐 그걸 먹는다고 해서 두드러기가 안 생기는 게 아니니까 가려움은 좀 덜한데 계속 두드러기 발전은 매일 올라오네요, 최근에는. 그쵸. 한방 치료는 경험이 없으시고 네. 혹시 한약은 드셔본 적 있으세요? 한약은 초등학교 때 네, 보약으로도 한두 번 먹어본 것 같아요. 지금 식사가 굉장히 안 좋으세요. 두드러기는 사실 음식 관리하지 않으면 절대 개선이 안 돼요. 사실 두드러기는 피부 질환이라기보다는 이 위장관, 소화기 관련된 질환이에요. 그래서 지금 편식도 심하시고 거의 이제 뭐 채식이나 나물 반찬은 안 드시는데 요것도 개선해 줘야 돼요. 두드러기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채식 위주의 식습관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과자나 빵을 비롯해서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 그리고 단 음식 지금 많이 좋아하신다고 체크하셨는데 요것들 절제해 주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전통적인 한식 있죠, 한식. 예. 흰 쌀밥에 나물 반찬. 굳이 잡곡밥이나 현미밥을 드실 이유는 없으세요. 오히려 흰 쌀밥이 소화가 더 잘 되면서 두드러기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볼 땐 체질이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면 소화가 더 안 되실 확률이 있거든요. 두드러기 있으신 분들이 배변 활동이 안 좋으시거든요. 지금 이 정도 상태면 굉장히 악성 변비가 있는 거예요. 보통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 못 봐도 이틀에 한 번은 꼭 배변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잘 보면 3일, 못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장내 독소들이 피부 쪽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세요. 그게 두드러기를 만드는 1차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배변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하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결국 채식이죠. 샐러드라든가 뭐 나물 반찬 이런 것들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면 뭐 이게 화장실을 자주 갈 수 있을 때까지만 음식 조절을 하면 되나요? 일단은 그게 1차적인 목표죠. 그 화장실 가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사실은 유산균을 먹어봤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렇게 효과가 없더라고요. 두세 가지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어가지고. 다른 유산균 중에 또 내 체질에 맞는 유산균이 있거든요. 그런 유산균을 드시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혹시 김치 많이 잡수세요? 아니 좀 김치 잘안 그게 왜? 김치에 유산균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인한테 도움이 되는 유산균은 오히려 김치를 잘 챙겨 드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뭐 좋은 유산균 제품을 찾고 드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김치를 많이 드시고, 또 김치를 잘 잡수시는 분이 또 다른 유산균 제품을 챙겨 드시는 건 좋으시죠.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수면 패턴을 좀 바꾸셔야 돼요.
지금 2시 뭐 어떤 때는 3시 넘어서 주무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안 좋은 패턴이에요.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여러 호르몬들은 12시 전후로 해서 많이 몸에서 배출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주무시더라도 3시부터 10시까지 주무셔도 7시간을 주무신 거잖아요. 하루 적정 수면 시간을 7시간으로 가정했을 때. 근데 그것보다는 12시에서 7시까지 주무시는 게 훨씬 좋은 수면 패턴이라는 거죠. 같은 7시간을 주무시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즘엔 서양의학에서도 스킨, 겉, 브레인 액시스라고 해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피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장관 식이요법을 해야 되고 브레인 관련되어 있는 수면과 스트레스 호르몬 이것들을 조절하는 것을 스킨, 겉, 브레인 액시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부 두드러기 하나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음식 관리랑 수면 습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비염이 있으신 게 이게 두드러기랑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드러기 치료를 하면 만성적인 비염이 굉장히 개선이 되실 거예요. 이 대부분 같은 알러지 질환이잖아요. 알러지 질환이 이제 코 점막으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피부로 나타나느냐 이 차이밖에 없거든요. 두드러기가 생기기 전부터 비염이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또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드러기를 치료하는데 비염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운동이나 반신욕을 전혀 안 하시고 땀도 거의 안 흘리시는데 꼭 하셔야 돼요. 이 운동이나 반신욕을 통해서 피부에 쌓여있는 독소나 노폐물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운동이나 반신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갑자기 운동이나 반신욕을 하다 보면 두드러기 반응이 알러지 반응이 더 심하게 올라와요. 그러면 나는 이게 체질이 안 맞는 거 아니냐? 나랑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런 반응이 올라오더라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증상이 점점 개선이 되고 내가 원래 이렇게 땀이 많은 사람이 아닌데 똑같이 이제 친구들이랑 찜질방 가거나 운동을 하더라도 땀이 잘 안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땀이 잘 나오는 체질로 바뀌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야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운동을 하다가 막 반응이 나도 계속 해요? 가려우시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좀 중지하시고 좀 피부를 시원하게 좀 찬바람을 쐰다든지 아니면 좀 샤워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게 도움이 되죠. 막 그걸 참으면서까지 억지로 또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러면 반신욕은 만약에 한다면은 하다가 막 올라오거나 그러면은 역시 중지하시는 게 좋으시죠. 예, 그러니까 왜 그거는 이제 왜 화장실에서 하는 거니까 뭐 차가운 물로 막 샤워 같은 거 하고 다시 하나요? 아니면 그날은 안 해요? 체력만 되면 다시 하셔도 되고요. 좀 힘들고 체력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다 그러면 다음 날이나 뭐 다다음 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그 혹시 얼마나 걸리나요? 치료 기간이요. 이게 이제 저희가 급성 두드러기냐 만성 두드러기냐에 따라서 예후를 좀 다르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단 급만성 두드러기 기준은 6주예요. 그래서 6주 이전에 발생한 급성 두드러기는 굉장히 치료가 빨라요. 뭐 한두 달 이전에 완전히 치료가 가능한데 만성 두드러기, 그러니까 발생한 지 6주 이상의 만성 두드러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개인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뭐 한 달 걸린다, 2달 걸린다, 3달 걸린다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급성 두드러기는 뭐 제가 단정적으로 뭐 한 달 이내 혹은 뭐 2달 이내에 치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만성 두드러기는 조금 경과를 지켜봐야겠죠. 한두 달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 얼굴에 요즘 올라오는데 이게 원래는 화장을 하는데 좀 해도 되는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독소나 노폐물 반응이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피부를 최대한 열어서 이런 것들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피부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파운데이션을 좀 두껍게 했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피부에 더 자극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최소화하는 게 좋죠. 선크림도 안 하는 게 나은가요? 지금은 자외선 지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안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없어요. 제가 진맥 좀 하겠습니다. 네. 왼손 좀 주시겠어요?